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회사 송년회 자리에서 처음 정우 씨를 만났어요. 제가 일하는 인테리어 회사의 건축 설계 컨설팅을 맡은 업체의 직원이었죠. 적당한 키에 단정한 외모, 특히 말할 때마다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저는 회사 선배들과 자리를 옮겨 2차를 갔는데 우연히 정우 씨도 같은 술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가 먼저 다가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업무 얘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죠. 정우 씨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누나와 함께 자랐다고 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누나가 있어 버틸 수 있었다고요. 누나가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대학도 포기하고 저를 뒷바라지했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가족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좋았죠. 저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유명 미용학원 대표셨죠. 덕분에 유복하게 자랐지만 그만큼 부모님의 기대치도 높았어요.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제 꿈을 쫓아 인테리어 회사로 옮긴 상태였죠. 정우 씨를 알게 된 후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는 제 배경을 알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오히려 당당했어요. 서연 씨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든 제가 만나는 건 서연 씨예요.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자신 있어요. 그런 자신감이 매력적이었어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죠.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부모님의 말에도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몇 번의 만남 끝에 부모님도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결혼식은 적당히 격식을 갖추고 치렀어요. 아버지께서는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선물해 주셨죠. 정우 씨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결국 그도 동의했고 우리는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우 씨의 누나 민지 씨를 만났어요. 정우 씨보다 1살 많다고 했죠.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단정하고 지적인 느낌의 여성이었어요. 그동안 일 때문에 해외에서 지냈는데 이제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왔다며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지 씨와는 금세 친해졌어요. 취향도 비슷해서 종종 함께 쇼핑도 다녔죠. 결혼 생활은 대체로 평화로웠어요. 정우 씨는 일이 많아 야근이 잦았지만 항상 전화로 연락했고 주말엔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죠. 하지만 결혼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그의 출장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이번 주말도 지방 출장이야. 큰 프로젝트라 어쩔 수 없네. 처음엔 이해했어요. 하지만 출장이 너무 잦아졌죠. 한 달의 절반 이상은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어요. 그래서 가끔 민지 씨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서연 씨, 정우가 출장이 잦아서 심심하겠어요. 민지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웠어요. 그녀는 정우 씨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의 취향도 잘 알고 있었죠. 덕분에 저도 남편을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우는 사실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졌죠. 그녀의 말을 듣고 남편이 더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남편을 위해 더 따뜻한 아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결혼 1주년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싶어 일찍 퇴근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반찬도 더 준비했죠. 정우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남편은 또 출장 중이었지만 그날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반찬을 만들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 언니도 이거 좋아했는데 서로 입맛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언니 몫까지 넉넉히 준비했어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민지 씨 집에 들렀다 오기로 했죠. 민지 씨의 아파트는 우리 집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에 있었어요. 그녀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지만 반찬만 놓고 오려고 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조용했어요. 주방으로 가서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집이 좀 어질러져 있었죠. 평소 깔끔한 민지 씨답지 않게요. 그래서 조금 정리해 주기로 했어요. 거실을 정리하고 식탁도 닦고 한참 일하다 보니 피곤해져서 소파에 잠시 앉았어요. 그런데 그만 잠이 들고 말았죠. 보고 싶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눈을 떴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현관에서 정말 정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출장 중인 남편이 왜 여기에? 당황스러움에 일어나려다 멈칫했어요. 뭔가 이상함을 느끼자 저도 모르게 소파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그리고 곧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정우 씨와 민지 씨가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남매가 아닌 연인의 모습으로요. 오빠, 나도 보고 싶었어. 민지 씨의 달콤한 목소리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흐흡하고 숨을 들이켰나 봐요.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구야? 정우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눈치챈 이상 더 숨어 있을 수 없었기에 천천히 일어났어요. 서연아? 너 왜 여기 있어? 정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지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둘이 남매가 아니었어?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눈앞에 있었죠.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 씨,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오해? 지금 내가 내 두 눈으로 봤는데 뭐가 오해라는 거야? 정우 씨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어요. 서연아, 진정해. 이야기할게. 우리는 남매가 아니야. 사실. 그럼 지금까지 날 속이면서 뒤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제정신이야? 도대체 언제부터야? 아니 그러니까 10년 정도. 그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10년이라니.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은 뭐였죠? 거짓말의 연속?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나랑 결혼은 왜 한 건데? 나랑 내 가족을 속이고 그냥 둘이 살았으면 됐잖아. 그 여자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더라고요. 왜긴 돈 때문이지.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둔에 빠졌어? 정우 씨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지야, 그만. 왜? 이제 들킨 마당에 뭘 더 숨겨? 오빠 어차피 다 끝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럼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고 뒤에서 둘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지? 정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정우 씨가 내 팔을 잡았지만 뿌리쳤어요. 서연아, 제발. 이야기 좀 더 하자. 이 더러운 손 놔. 난 이혼할 거야. 이건 사기 결혼이야. 정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연아, 냉정하게 생각해. 증거도 없잖아. 그리고 집 어차피 니네 아빠가 해줬어도 너랑 나 공동명의야. 반반이라고. 그제야 알았어요. 아빠께서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면서 공동명의로 했었거든요. 증거가 없다고? 있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방금 전부터 녹음 중이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그 여자가 돈 때문이라고 한 말부터 다 녹음되어 있었죠.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틈을 타 재빨리 집을 나왔어요.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미 내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빠께 전화했어요. 모든 일을 털어놓았죠. 아빠, 나 속았어. 정우 오빠가. 아니, 정우 씨가 사기꾼이었어. 아버지는 화가 나셨지만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선 우리 집으로 와. 변호사를 불러 대책을 세워보자. 그날 밤 친정에서 잤어요.
엄마는 계속 저를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이미 변호사와 연락 중이셨죠. 다행히 녹음 파일이 있어서 증거는 확보된 상태였어요. 다음 날 정우 씨에게서 끊임없이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사과와 변명이었다가 나중엔 협박으로 바뀌었죠. 서연아, 제발 받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네가 이혼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희 아버지 회사 비리도 알고 있어. 하지만 아버지 회사에는 비리가 없었어요. 그저 허세였죠. 그리고 우리는 곧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정우 씨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지 않았다며 맞섰거든요. 하지만 녹음 파일과 추가 조사를 통해 결국 그들의 거짓말이 밝혀졌어요. 민지 씨와 정우 씨는 대학 동기로 만난 연인 사이였고 남매가 아니었죠. 6개월간의 법정 싸움 끝에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고 아파트도 되찾았어요. 정우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실형은 면했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 아파트를 팔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왔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어머니의 미용학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거든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누군가를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천천히 회복 중이에요. 제가 어리석었다고 자책하기도 했지만 상담사는 이런 사기꾼들은 매우 교묘하게 접근한다고 말해줬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죠. 이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제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기가 막혀요. 물론 제가 너무 물러서였겠죠. 사실 남매라는 그 말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에요. 얼마 전 카페에서 우연히 그 여자를 마주쳤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지더니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제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대가를 치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거짓말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요. 아직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안 됐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를 다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어요. 그때는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감정과 직감을 더 소중히 여기려 해요. 가끔은 우리 마음이 머리보다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니까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은 실패와 성공의 연속이래요. 중요한 건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요. 저는 지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일어서고 있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